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문제집은 오늘 몇 페이지냐면 218페이지 봅니다. 여러분 218페이지 83번 문제 잠깐 한번 훑어보고 갈까요? 부담부승에 관한 건데 218페이지 83번입니다. 여러분 8주차 오늘 마지막인데 문제풀이요. 하여튼 그동안 8주차까지 하여튼 잘 버티고 계신 분들은 8주차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만큼 합격이 그 길에 더 가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우리 이어서 한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시면 양도독세 우리 83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부담부증에 관한 건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담부 증여 시 양도와 관련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는 취득가액만 고려한다고 가정하면 그랬습니다. 고주자 홍길동 씨는요, 2021년 10월 10일 특수관계 없는 고주자 이부자 씨에게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국내 소유주택을 증여했다. 그러면 자, 부담부 증여했다는 얘기죠. 예. 자, 단독주택의 증여가액이 이게 1억이고요. 단독주택의 취득 당시 가격이 5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증여 당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6천이고요. 그러면 여러분요, 여기에 부담 증여했을 때 일단은 채무 인수액 상당액 여기에 이제 6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는데 거기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거나 또는 이렇게 주택을 증여하는데 거기에 전세 보증금이 들었다. 이것도 갚아야 할 돈이죠. 그런데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인데 수증자가 이거 채무를 인수하니까 이런 게 이제 부담부 증여입니다. 그럴 때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지금 6천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부담부 증여 시 지금 뭘 구하라고 하냐면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양도차익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은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미 앞에서 했어요.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양도차익 계산 먼저 양도가액은요.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재산가액, 그래서 양도 당시 재산가액에다가 여기다가 증여받은 재산가액 분의 채무인수액을 곱해서 구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라는 것은 증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증여자한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때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는다고 보죠. 그래서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 증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지금 재산가액 얼마짜리입니까? 단독주택의 증여재산가액 얼마예요? 1억이죠. 그러면 1억 원이 증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고 수증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증여 당시 재산가액이 1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논리적으로 같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할 때는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항상 양도가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한다. 양도가액은 어떤 거라고요? 채무인수액 상당액이요. 여기서는 보증금 얼마요? 5천만 원. 채무인수액 상당액 5천만 원이 이게 양도가액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6천이네요. 6천만 원이네요. 그래서 6천만 원이 양도가액이 항상 되는 거고요.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취득가액은 부담부 증여 시 취득가액은 다른 조건이 없다 그러면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재산가액, 여기다가 증여받은 재산가액분에 똑같아요. 이거는 증여재산가액분에 채무인수액을 곱해요. 자, 그러면 취득 당시 재산가액은 얼마예요, 여러분들? 취득 당시 재산가액은? 자, 저기 조건이 나왔죠? 5천만 원이라고? 5천만 원. 그 다음에 증여재산가액 1억에다가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얼마예요? 6천만 원이요. 그러면 요거 1억에 6천이니까 60%네요? 60%고 5천만 원에 60%는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죠. 5, 6, 30,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이요. 그러면 자, 3천만 원. 그러면 양도차익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양도차익은 6천에서 채무인수액 6천에서 3천을 빼니까 얼마입니까? 3천만 원. 이렇게 구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익 이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30회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이런 것은 알고 계셔야 돼서 6천만 원 하여튼 양도가액은 하여튼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된다는 거. 취득가액은 조건이 항상 주어져요. 그러면 취득가액 거기 조건에 주어진 거기다가 증여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 곱해서 취득가액을 구하고, 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서 양도차익을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자, 그러면 됐고 84번 문제 이제 세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양도세 세율을 취득세 세율은 무작위에 거의 매년 자주 출제가 되는데 양도소득세 세율은 매년 출제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양도소득세 세율 올해 개정 내용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꼭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오늘 세율에 관한 것은 미리 한번 훑어보고 갈게요. 여러분, 양도세 세율을 한번 훑어보고 갑니다. 자, 양도세 세율을 훑어보는데 먼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제목이 없어져 버렸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얘네들은 먼저 등기됐다 그러면 미등기 양도한다 그러면 최고 세율 70%가 적용되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라서는 이런 애들은 원칙적으로 6에서 45% 8단계 초과준세율, 이걸 우리가 소득세선이 종합소득세 세율인데 이게 초과준세율이, 근데 이걸 기본세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6에서 45%가 적용돼요. 비삼용 토지는 6에서 45%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 10% 할증한 16에서 55%가 기본세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유기한에 따라 달라지는데 등기됐다 그러면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6에서 45% 초과 도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거지가 1년 미만 보유에 따르면 기본세율 6에서 45%하고 또 50%하고 동시 적용되는 거예요. 동일한 자산이 2개 이상의 세율이 더하면 각각 세율 적용해서 산출세 구한 다음에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요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다 그러면 40%잖아요. 그런데 기본세율이 원래 기본적으로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자산이 2개 이상의 세율을 당하면 그중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각각 세율 중에서 산출세 구한 다음에 역시 어떤 거? 큰 세액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만약에 별다른 말이 없으면 원래 이렇게 적용되는 건데, 시험에서는 50% 40%만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초과도진세율과의 그 비교세율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단서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되고, 근데 여러분 공부하는 수험생일 때는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일 때 6에서 45%, 이렇게 알고 가시면 더 문제 거기에 맞춰서 풀 수 있도록 문제가 나올 거니까 그런 식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또 한번 봅니다. 우리가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있죠? 얘네들은 올해 이제 세율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물론 똑같아요. 이것도 미등기 양도면 70%고, 주택 같은 거 1년 미만 보유했다 그러면 70%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60%고,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6에서 45%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주택은 그래서 2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5%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근데 주택 분양권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딱 두 개밖에 없죠.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70%. 또 1년 이상 보유했어요. 2년 보유했어도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과 다르게 주택 분양권은 1년 이상 2년이어도 몇 프로요? 60%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항상 주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세 세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타 자산 있잖아요. 기타 조동상 그 전에 조동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은요. 원래는 보세요. 만약에 1세대 2주택이다. 조동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을 양도한다 그러면 1년 미만 보유하면 원래 70%잖아요. 근데 조정대상 지역 내 조동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에다가 20%를 할증해요. 그래서 20% 할증해가지고 26에서 65%가 정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자산이 2개 이상의 세율이 나가니까 각각 세율 중에서 어떤 거? 원래 큰 것을 그 세율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주택 60%잖아요, 원래. 근데 또 기본 세율이 원래 6에서 45%에다 20% 할증해가지고 26에서 65%예요. 그러면 역시 각각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2년 이상 보였을 때 1세대 주택 조동상 지역 내 기본 세율에다가 요거 6에서 45% 기본 세율에다가 몇 프로 할증한 세율이 지금 20%.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을 양도하면 기본 세율이 몇 프로 할증한다? 20% 할증한다는 거예요. 이걸 좀 알아두시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장기임대주택 같은 것은 뭐 참고적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장기임대주택은 원래 제외하는데, 중과세에서 제외하는데, 다만 최근에 취득한 주택은 중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이 있고 예외가 있고 그래서요.
자, 어떻든 간에 참고적으로 또 한번 보세요. 조정대상 내 1세대 3주택을 양도한다. 입주권 포함해서 주택수가. 그럴 때는 얘네들은 1세 3주택은 기본 수율이 몇 프로 할증해요? 6에서 45%에다가 30% 할증해요. 30%를. 그래서 30% 할증해서 36%부터 75%까지 8단계 초과 유세율이 적용되고요. 이렇게 단기 보유할 때는 70% 요거하고 또 36에서 75%하고 각각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는 거고요, 원래. 자, 근데 기억할 때는 여러분은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을 양도했다. 기본세율이 몇 프로 할증한다? 20%. 조정상지역 내 1세대에서 입주권, 분양권 포함해서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이다. 그럼 몇 프로? 30% 할증한다. 기본세율.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됐고요. 계속 이어서 봅니다. 세율, 기타 자산 있죠?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용권,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은 뭡니까? 좌우지간 6에서 45% 초과 누진세율이 좀 됩니다. 그래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골프용권이라고 그래가지고 50% 세율 정한다. 그럼 틀려요. 1년 미만 보유해서도 골프용권은 좌우지간 뭐라고요? 6에서 45%입니다. 기타 자산, 골프용권, 기타 자산 이런 애들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되고요. 몰라도 답고는 될 시장이 없을 것이 파생상품 이런 것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들. 파생상품 원래 소득세법에서는 20%로 되어 있는데 75% 범위 내에서 인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령에서는 10% 세율이 적용되는데 그냥 한번 참고적으로 보고 눈여겨보고 갑니다. 자, 신탁 수익권에 대한 세율은 신탁 수익권도 여기에 과표관 2단계로 해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런 거 못 외워도 고른 된 시장이 없습니다. 기간계산의 기산점을 잠깐 한번 볼게요. 상속받은 자산은 원래 역사가 다 상속 개시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 개시이 아니라 어느 때 피상속인 주택일로부터 보이는 기산한다는 거. 이거 꼭 주의하고요. 증여받은 자산은 다 증여받은 날로부터예요. 세율 적용 시든 장특공제 적용 시든 또 배우자 직계점 밀속간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는 다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직계점 밀속간 이율과세 특례 적용된다. 그러면 장특공제 적용 시든 기본 세율 적용 시든 다 언제부터?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요. 그러니까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데 다 똑같으니까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세율 적용 시만 달라요. 자, 어느 때부터? 비상속인 주택일로부터 보유기한이 기산한다는 거. 상속개시 아니라는 거. 요거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84번 문제 한번 봅니다. 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 과세 표준의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한다 그랬는데요. 이 문제도 사실은 그 초과 누진세율과의 그 비교세율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단서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자, 그래야지 이게 문제가 되지 성립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또 성립이 안 되어지고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이다 그러면 일단 초과 누진세율과의 고려는 하지 않고 비교세율은 고려하지 않고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이다 그러면 6에서 45%로 되어 있는데 주택이요. 자, 세율 지금 어떻게 적용됩니까?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70% 등기됐다고 했을 때, 자, 이것도 다 등기된 부동산이라고 했으니까요.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몇 프로입니까? 60% 해야죠. 60%. 자, 그 다음에 또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 그랬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몇 프로입니까? 6에서 45% 초과 누진세 적용되고요. 10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이다 그러면 1년 미만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50%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 초과 누진세율과의 비교세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단서가 있었어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그런 전제 하에서 이게 10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 50%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3번이 자 옳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6개월 보유한 1주택이다. 몇 프로입니까? 주택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이면 70%입니다. 70%고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이다. 그러면 1년 이상 2년 미만이니까 몇 프로? 상가 건물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40%지, 40%.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거 3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거. 85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자가 2017년
7월 1일 국내 소재 주택을 취득해서 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2017년 7월 10일 양도했다. 이에 따른 양도소 과세 표준이 1,000만 원인 경우 적용되는 양도세 세율은 그랬습니다. 자, 주택인데 지금 몇 년 보였습니까, 여러분? 몇 년 보였어요? 4년 보였죠? 자, 그러니까 2년 이상 보였는데 그러면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돼야 되겠죠?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그잖아요. 초과 누진세율인데 과세 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우리가 6에서 45% 초과 누진세율에서 6%는 과세 표준 요거는 외우더라고 그랬죠? 1,200만 원 이하일 때 몇 프로? 6%. 10억 원 초과했을 때 초과 금액이 됐으면 45%인데 그 처음에 과세 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일 때 몇 프로? 6%라는 건 제가 외우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 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산출세까지 구해봐라 그랬으면 1,000만 원에 6%니까 산출세가 얼마? 60만 원. 이거 아예 사례 외우더라고 그랬는데 제가. 네, 그래서 여기서는 과세 표준 금액 우리가 1,200만 원 이하일 때 6%. 그래서 산출세 1,000만 원일 때 과세 표준이 1,000만 원일 때 산출세 6%, 저 세율 6%에서 산출세 얼마? 60만 원. 이건 아예 외워둡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86번 문제 보겠습니다. 86번 문제 보니까요. 소득세법상 고저가 국내에 있는 주택 자산을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단 주어진 자산 외에는 고려하지 않으며 해당 세율에 대한 세액은 누진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크다. 이런 단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랬을 때 1번 보니까요. 1번 보니까 부기한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 세율 몇 프로입니까? 1년 이상 2년 미만이니까 몇 프로?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40%입니다.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기한이 1년 미만인 조합원 입주권, 주택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70%고요. 보기한이 1년 미만인 주택분양권 몇 프로입니까? 주택분양권 1년 미만이다 몇 프로입니까? 70%입니다. 1년 이상이면 무조건 몇 프로고? 60%고. 주택분양권 올해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입니까? 70%입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고요. 양도소 과세 표준금액이 1,2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비삼용 토지는 기본세율 6%, 6에서 45%에다 10% 할증하죠? 그러니까 몇 프로가 됩니까? 16%가 되고 비삼용 토지는 16%가 되고 미등기 건물 미등기 양도자산 제외자산이 아니면 자 미등기 양도하면 몇 프로? 70%고요.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둡니다. 86번 문제 별표시에서 꼭 알아둡니다. 우리 개정 내용에 대한 세율 86번 문제는 별표시에서 꼭 알아두시고요.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87번 문제 같은 것도 또 반복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87번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87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8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88번 문제 보니까 다음 중 양도세 세율 중에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런 것도 이제 초과 누진세율과의 어떤 고려 요걸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법령이 정하는 비삼용 토지를 2년 6개월 만에 양도했다. 자, 비삼용 토지 2년 이상 보였을 때 뭐라고요?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골프용권, 기타 자산, 골프용권은 뭐라고요? 좌우지간이라고 그랬죠? 얘는 좌우지간 뭡니까? 6에서 45% 좌우지간 초과누진세 적용됩니다. 골프용권은 1년 미만 보였어도 좌우지간 6에서 45%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1세대 2주택자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고 조정 대상적이 아닙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2년 2개월 만에 양도한 경우 그랬습니다. 우리 1세대 2주택자 조정상적 아니고요. 그러면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뭡니까? 6에서 45% 초과누진세입니다. 그렇잖아요. 2년 이상 보였을 때 주택조합원 주권. 1세대 3주택 조정상적 아니고요. 주택 한 채를 2년 8개월 만에 양도했다. 조정상적일 때가 기본세율에다가 이제 30% 할증하는데 조정상적 아니고 그러면 주택이요 과세가 될 때 세율 2년 이상 보였으니까 뭡니까? 6에서 45%입니다. 역시 6에서 45%고요. 아이고, 자 6에서 45%고 사업용 토지를 1년 10개월 보유하고 양도합니다. 토지 일반적인 토지요 1년 이상 2년 미만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1년 이상 2년 미만이 몇 프로예요? 40%지. 자,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이 아닌 거 5번이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89번 문제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형태인데, 자, 89번 문제. 소득세법상 보유기한이 2년 6개월인 등기된 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세 표준금액이 1,200만 원 이하예요. 그러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5%죠. 자, 그러면 과표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과세 표준이 1,200만 원이니까 1,200만 원 이하는 몇 프로? 6%. 자, 1,200만 원에 6% 하면 얼마입니까? 72만 원. 1,000만 원일 때는 6% 하면 얼마? 산출세액 60만 원. 아예 사례를 딱 외워둡니다. 답을 빠르게 오르게. 그래서 1,200만 원이 할 때 이거 6% 하니까 72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런 거라는 거 한 번 정도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90번 문제. 90번 문제를 보시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다음에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나 지역이 아닌 것으로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정상 지역이나 지정지역, 소득세법에서 지정지역 그러면 투기지역을 얘기하는데 지정지역이나 조정상 지역은 아닌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면 2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부동산의 과세 표준이 1,200만 원이면 또 나왔네. 몇 프로라고요? 6%고. 기타라서 안 나왔다. 골프용권 기타라서는 좌우지간 뭐라고요? 6에서 45% 초과임수율이고 좌우지간. 보유한이 2년 이상인 비사업용토를 양도하는 경우에 6에서 45% 8단계 초과임수율에. 자, 몇 프로 할증합니까? 비사업토지는 10%를 가산한 세율을 이용하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4번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한다. 해당 세율 중에서 계산한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색으로 하고요. 양도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나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를 취득으로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아까 강조드렸다시피 상속받은 자산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개시이 아니라 어느 때? 피상속인,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비상속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는 것.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역시 별표시하고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 별표시하시고 90번 문제 별표시요. 그리고 지나갑니다. 지나가시면 91번 문제도 여러분요. 91번 문제도 반복해서 쭉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쭉 세율과 관련한 여러 가지 종합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91번 문제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요. 91번 문제. 문제가 위에 있네요. 여기서 읽어야 되겠네요. 하여튼 문제가 우리 저 PPT가 너무 글씨가 큰데 화면이 와이드 화면인데다가 요 위에 있어가지고 요 위에 있는 거 이거 고개 들고서 읽다 보면 이렇게 수업 끝날 때쯤 되면 목이 이게 굉장히 아파가지고 여기 보면서 너무 높아가지고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91번 문제요. 다음 중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종합문제로 나왔네요. 1번 보니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요. 2년 이상 보유했습니다.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자, 먼저 양도하는 주택 2년 보유했는데 비례세율입니까? 초과누진세율이죠. 그래서 주택 조합원 입주권 2년 이상 보유하면 초과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비례세율 틀렸습니다. 초과누진세율이고 6에서 45% 초과누진세율이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봅니다. 여기서 여기다 써드리면 초과누진세율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위 1의 경우 위 1의 양도인 경우에도 2년 보유하고 주택 양도합니다.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40% 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6에서 45%를 적용한다. 그래요? 여러분 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주택이면 1년 미만 보유했으면 몇 프로입니까? 70%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몇 프로입니까? 60%입니다. 60%.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에 기본 세율의 1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1세대 2주택이잖아요. 1세대 2주택이면 조정상 지역일 때는 기본 세율이 몇 프로? 20% 할증합니다.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은 기본 세율이 20% 할증.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면 30%를 할증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자가 아닌 경우에 장기 포유통제가 적용된다는데, 여러분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양도세 세율이 중과세율 정도는 조롱상 지역 내 다주택,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은 장특공제 배제되잖아요. 근데 조롱상 지역 내 1세대 유택자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받을 수 있고요. 5번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원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정도 2주택일 때 비과세요? 아유, 1세대 1주택일 때 비과세지. 그래서 비과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92번 문제부터는 이제 미등기 양도와 관련한 거예요. 그래서 미등기 양도 자산과 관련해서는 시험에 독립화 문제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29회 시험 때 독립화 문제로 딱 한 번 또 나왔었고요. 그래서 독립화 문제로는 미등기 양도 자산과 관련한 내용이 잘 안 나오는데 종합 문제 속에서 미등기 양도 자산 양도시 불이익상이라든가 또 등기된 것으로 의지하는 경우, 그래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 이것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기본적으로 꼭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종합 문제 속에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보세요.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했다. 자, 그러면 먼저 불이익상을 봅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실거래거래 양도세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합니다.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조세 특례제한법상의 감면 다 배제입니다. 옛날 시험에 미등기 양도한 자산의 경우에 비과세는 배제되지만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다 배제입니다. 또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하게 되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하죠. 예. 자, 그리고 세율은 최고 세율 몇 프로? 70%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등기 양도한 자산의 경우 우리가 이거 했습니다. 맨날 했던 것들이 가필차당 소기과에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에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되니까 양도차익과 양도소 과세 표준액이 어떻게 한다?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필차 장 그 다음에 소 기과해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는 그래서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되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 일치하고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금액이 일치하고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이 뭐가 된다? 과세표준금액이 된다. 양도차익 1억이면 과세표준금액 얼마? 1억. 세율 미등기 양도하면 70%니까 상출세액 얼마? 7천. 이런 거 우리 맨날 연습했습니다. 근데 미등기 양도하는 경우에 또 불이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경비 예산 공제에서 불이익을 있는데 미등기 양도한 자산이요. 자, 우리가 필요경비 예산 공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가만기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예산 공제를 적용하는데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타요? 3, 7, 1. 그래서 토지,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공제율 몇 프로? 3%입니다. 근데 등기된 것은 3%인데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몇 프로? 0.3% 불이익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등기된 것으로 의지해서 불이익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경우. 자,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 먼저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얘네들은 비과세나 감면이라는 하나의 요건을 통과한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증받은 애들이니까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얘네들은 비과세 감면 다 받을 수 있어요. 하나의 검증을 통과한 애들, 그 요건 자체 요건을 통과한 애들이다. 그 다음에 시험에 또 이런 것들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 단기할부 조건이면 안 돼요. 반드시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했어야지. 단기할부 조건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 조건에 의해서 양도한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할부에 관한 자산은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장기할부 조건 거래했는데 할부금 받을 게 주구장창인데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첫 할부금 딱 받고 매수인한테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안 넘겨주죠?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장기할부 조건 취득한 자산은 계약 조건상 취득 당시 등기 불가능했죠? 매도인이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안 넘겨주니까. 그래서 단기 아니고 보다 장기할부 조건이어야 됩니다.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양도한 시 그 자산 등기가 불가한 자산.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이건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미등기 양도했으니까 불이익을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한 자산. 이거 무허가주택 얘기해드리면서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하면서 강의실에서 물어보고 교수실까지 따라와서 물어봐서 제가 예규까지 보여주는데 화장실까지 따라오면서 물어보는 수강생 성질낸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성질낸 얘기. 그래서 이거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그 성질냈다는 게 진짜로 성질냈다는 건 아니고 장난으로. 자, 그렇게 일실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하고 한 자상 부집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이 법령 명칭이 생략돼서 나오지 않아요. 시험에 나오면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법령 규정에 의한 거니까 등기 의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건설업자가 뭐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상 영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구입 환지처분 공모전 양도한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보니까 92번 문제예요. 29회 때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1번 질문 볼까요? 미등기 양도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비과세 안 돼요. 자, 비과세 안 되고 비과세 하면 다 폐지고요.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상 영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구입 환지처분 공고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가 맨날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는데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왔으니까 법령 규정에 의한 거니까 뭐예요? 등기 의지한 경우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여러분들? 불이익 주지 않으니까 등기 의지하는 경우 법령 규정에 의해서. 2번 정답. 3번 미등기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기봉제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폐지고.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 숫자만 맨날 좋아하시는 분들, 숫자만 보는 분들은 항상 우리 세법은 숫자를 바꾸기도 하지만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거 항상 보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그래서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한다. 이 70% 아싸 미등기 양도하면 이건 아니고 산출세액의 70% 곱합니까? 자, 우리가 세금 계산은 양도세 계산은 가필 차장 소객과 과세표준 계산하면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70%를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하는 거지. 그죠? 그런 거지. 산출세액에다가 과세표준을 곱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과세표준에다가 100분의 70을 곱합니다. 과세표준에다가 곱해야지 산출세액이 곱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93번 문제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옳은 거 고르는 문제인데요. 1번 보니까요. 미등기 양도세에 관한 설명 옳은 거예요. 1번 미등기 양도자산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이 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등기 양도자산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이 된다. 자, 양도가액 5억이고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금비 4억이에요. 양도차익 1억이고. 그러면 양도차익이 과세표준 금액이 되는 거지. 양도차익이 과세표준 금액이 되는 거지. 양도가액이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이것은 미등기 양도자산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이 아니라 양도차익이 과세표준 금액이 되는 거고요. 필요경비 예산공제, 장특공제,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그래요? 아닙니다. 뭔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필요경비 예산공제는 0.3% 받을 수 있잖아요. 토지건물의 경우 0.3% 받을 수 있습니다. 장특공제, 기본공제가 배제되는 거지. 그 다음에 60% 세율 적용된다. 몇 프로예요? 70% 적용되고. 비과세나 감면 규정에서 배제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비과세 감면 규정에서 배제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다 배제입니다. 다 배제예요. 다 배제고. 비과세 감면 다 안 해주고요. 비과세권 충족하는 1세대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무허가주택 이거 등기 의지하는 경우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5번 정답이고요. 응?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3번까지 봤고요,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보시면 94번 문제 같은 거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95번 문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볼 수 있고 다 설명드렸어요. 96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96번 문제를 보면 요게 이제 여기부터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죠. 또 배우자식 계조비 속한 이월과세 특례,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 등등해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이 부분이 이제 작년에 시험에 골고루 섞어가지고 시험에 나왔는데 어떻든 간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가 작년에는 이제 집중적으로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올해는 또
이율과세 특례를 또 중심으로 또 잘 또 보시고요. 자, 그래서 작년보다는 중요성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얘네들 설명을 한번 쭉 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문제들. 자, 그러면 한번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해서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요 내용은 우리 문제집에서는 뒤에 나오는데 뒤에 살짝 섞여서 막 나오는데 그러기에는 또 좀 그렇기 때문에 미리 체계적으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이요. 다음에 양도소득금액은 구분해서 계산하고 각 소득금액 계산할 때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데요.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금액을 구별하느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얘네들 양도소득금액과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과 신탁수익권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신탁수익권이 올해 추가됐죠. 그래서 소득을 네 종류로 나눠서 부동산 애들하고 주식하고 파생상품, 신탁수익권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얘네들 서로 결손을 통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하고 주식하고 결손금 통산할 수 없어요. 마이너스 생겼어도. 기타 자산하고 파생상품하고 안 돼요. 또 토지하고 주식하고 안 돼요. 건물하고 신탁수익권하고 안 돼요. 그런데 얘네들끼리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얘네들끼리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뭐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시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결손금 통산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얘네들은 결손금 통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같은 애들끼리는 이제 결손금 통산할 때 세율별 공제 원칙이 적용돼요. 그래서 자산별 양도 차손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에서 먼저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에서 통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미공제분의 처리요.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요. 그대로 소멸입니다. 미공제된 결손금은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이 결손금을 여러분의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요. 다음과 세기한으로 이월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소득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어요.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5년간 2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어요. 근데 부동산 임대소득의 결손금은 이것은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상업소득이라 계속적 반복적 소득이라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 제가 심화 과정이나 요약 과정에서 이런 것들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어떤 건지. 갑이라는 사람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요. 기간 동안에 요때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이 만약에 마이너스 4천 발생했고 또 토지를 팔았는데 양도소득이 2천만 원 또 그 다음에 건물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이 만약에 1천만 원 또 주식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이 3천만 원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세율은 얘가 6에서 45% 기본세율, 얘 40%, 얘 6에서 45%, 그 다음에 얘 20% 이랬을 때 세율별 적용 원칙 적용할 때요. 70%, 60%, 50%, 40%, 6에서 45% 그러면 자, 얘네들 전부 다 세율이 다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먼저 세율별 공제 원칙,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죠. 그래서 건물하고 6에서 45%, 6에서 45% 기본세율 적용되는 얘네 두 개 먼저 결손금 통산. 마이너스 3천이요. 그러니까 건물 양도시 안 내겠죠. 요거 양도시. 그 다음에 또 남는 게 있으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결손금 통산. 자, 요 40% 세율 적용되는 토지하고 이거하고 또 통산. 그래서 마이너스 1천 이런 식으로요. 주식과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고 그러면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고 또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이 결손금을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에서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 했었죠? 네.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우리가 이율과세 특례입니다. 이제 배우자 식계점유속간 이율과세 특례인데 제가 설명을 이율과세 특례, 부당이익 계산 부인 특례를 쭉 한번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요, 여기를 다 지우고 그러면 한번 쭉 이월과세 특례 설명할 거니까 이따가 쉬는 시간에 지우지 마세요, 이거. 또 이거 지우면 또 그럼 골치 아파요. 다시 이거 쓰려면 또. 그러니까 지우지 마시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스트레칭도 한번 안 하고 그냥 정신없이 했네요. 고기 한번 드시고, 자, 목 운동부터. 할 거는 해야지. 그래서 집중력을 위해서. 아이고, 자, 목 운동. 반대로 돌리시고. 좋습니다.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먼저요,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 간에요.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 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입니다.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 배우자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어떤 재산을 증여받았어야 되느냐? 자, 어떤 재산을 증여받았어야 됩니까? 배우자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다른 건 안 되고요. 다른 건 안 되고 토지, 그 다음에 건물, 또 무슨 이용회원권,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 골프용권 같은,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같은 이런 것들을 배우자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증여받았어야 되죠. 먼저 증여자 갑이 있고요. 증여자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이 있고요. 이 증여자와 수증자는 배우자 직계 좀비 속 간입니다. 증여받아서 제3자에게 양도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배우자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 양도할 때요? 5년 내. 이것을요, 증여받아서 양도를 하면요, 5년 내 양도를 하면 그러면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월과세 특례의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납세무자는 누가 되냐면요, 이 수증자,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 좀비 속 얘가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납세무자는 수증자인데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취득가격이라든가 또 취득일은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요? 증여자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요. 그래서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증여받은 날이 취득 시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취득가액, 그러니까 증여일이라든가 증여받은 날, 또 이때를 취득시로 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지 않고요. 자, 제3세기 양도했을 때 양도가격은 판가격, 그 다음에 또 양도일이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지 않고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 계산하고요. 보유기간도. 그 다음에 또 양도세 계산 시에 양도가격은 양도한 가격, 취득가격은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또 기납부한 증여세 있잖아요. 원래 상속세나 증여세는 양도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포함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기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바꾼 적도 있는데, 그 다음에 증여자와 수증자는 양도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연대납세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은 한 몸이니까 한 사람한테 부과해도 연대 책임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연대납세무가 없다는 거 꼭 주의합니다. 그래서 이월과세 특례가 이거예요. 배우자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다른 거 안 되고 토지, 건물, 무슨 이용회원권,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걸 증여받아서 몇 년 내? 5년 내 양도하면 이월과세 특례 적용됩니다. 납세무자 누굽니까? 수증자. 근데 양도세 계산 시에 취득가격이나 취득 시기는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 증여자. 그 다음에 요거 기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증여자, 수증자 사이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입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 자, 이번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인데요. 특수관계자 간에만 적용돼요. 친족관계 등이 있거나 경영지배 관계가 있거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 간에 부당행위로 계산합니다. 부당하게 계산된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예요. 부당하게 계산된 것을 부인하는 특례입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 먼저요,
특수관계자 간에 증여 후 우회 양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증여 후 우회 양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작년에 여기서 이제 정답 지문이 있었는데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특례적용됩니다.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야지 높게 양도하면 특례적용 안 돼요. 시가보다 높게 취득을 해야지, 고가 양수 높게 취득을 해야지 시가보다 낮게 취득하면 특례적용 안 돼요. 그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렵 글자를 따서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이제 시험장 가기 전까지는 고수가 되셔야 되는데, 저도 다 같이요. 시작.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이거죠. 근데 일단 부당행위 산부인 특례 증여 후 우회양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한테 증여를 합니다. 증여자 갑이고 증여를 받는 수중자 을입니다. 증여를 했는데 증여받아가지고 어떤 관계냐면 얘네 둘은 특수관계자입니다. 특수관계자. 친족관계 등이 있는 특수관계자한테 증여합니다. 삼촌이 조카한테 증여하고 뭐 사촌 형이 사촌 동생한테 증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입니다. 여기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이월과세 특례 적용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합니다. 그 이월과세 특례 적용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했다가 증여받아서 제3자에게 양도를 하는데요. 제3자에게 양도를 하는데 증여받아서 몇 년 내요? 이거 5년 내에 증여받아서 양도를 합니다. 증여받아서. 그러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했다 무조건 특례 적용되냐? 아니에요. 이 부당행위의 산부인 특례는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돼요.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감소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감소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수중자보다 많은 증여세과요. 수중자보다 많은 증여세과. 수중자가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것이 요 증여세과 양도세 합한세액이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죠. 그랬더니 수중자가 부담하는 증여세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 갑이 제3자에게 직접 양도했을 것으로 가정한 계산은 이 세액보다 더 어떻게 해요? 적어요. 이 두 개 합친 게 이거보다 더 적어. 그러면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우회적으로 돌렸다고 봐서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합니다. 그래서 수중자한테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남겼으면 돌려주고 양도세 부과하지 않고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납세무자는 당초 증여자의 갑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양도소득세 여러분 보세요. 이월세 특례와 다른 점은 이월세 특례는 누가 납세무자예요? 수중자. 여기는 수중자가 납세무자고요. 또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에서 공제받을 수 있죠. 근데 증여 후 우양도에서는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남겼으면 돌려줍니다. 여기는 증여자 수중자 사이 이월세 특례는 어차피 한 몸이니까 연대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증여 후 우양도는요. 이 증여자와 수중자가 얘 수중자가 불법에 협력했다고 봐가지고 증여자와 수중자 사이에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얘네들은 연대 납세무가 있어요. 자, 이 얘기입니다. 이게 증여 후 우회 양도입니다. 이번에는요.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양도, 고가 양수입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꼭 확인하셔야 돼요. 남남 사이 같으면 싸게 팔든 비싸게 사든 뭔 관계가 있어요? 특수관계자 간이어야 되고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취득했어야죠. 그래서 높게 양도하거나 낮게 취득하면 특례적용 안 돼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다시 어떻게 외웠다고요?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이렇게 외웠고. 근데 얘는 무조건 안 되고 조세부담 감소가 있어야 돼요.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저가양도 고가양수에서는 시가와 작년에 이거 여기 이제 결론을 이게 정답이었는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금액으로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와 거래가액 차익이 시가에 얼마요? 5% 이상, 시가에 5%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면 조세 부담 감소가 있다고 봐가지고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뭐로 다시 계산한다? 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게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 저가양도 고가양수입니다. 이러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내용이 뭐 수험생들이 어렵다고 하는 거고, 작년에는 이게 나온 지 좀 돼가지고 제가 이거 나올 때 됐다고 해서 작년에 강조했었고, 작년 시험에 이게 이제 결론이었고, 작년 시험에 나왔잖아요. 골고루 이런 것도 다 물어봤었는데 시험에 나왔었는데, 어떻든 간에 기본적으로 올해, 작년에는 여기서 정답이 있었으니까 뭐 올해는 이율과세 특례가 나온다 그러면 뭐 저 더 유효시 되고요. 어떻든 간에 꼭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이었는데요. 96번 문제는 시간이 돼서 잠깐 쉬었다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